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괜찮겠죠? 네, 오늘 뭐 출발 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오후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한 2%까지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이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오늘 뭐 그래도 보합 정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보다는 좀 양호하게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247포인트 약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 한 0.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더 많고요. 한 435개, 하락은 한 284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1.8포인트, 0.26% 올라서 지금 698포인트에 다시 근접을 했고요. 네. 현재 상승 종목이 훨씬 많네요. 한 847개, 하락이 364개로 상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 기업들은 대부분 좋은 출발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특징주로는 호텔 신라가 출발이 좀 좋은 편이고 면세점 업체 2% 네. 주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듀산 페어셀 같은 그 수소주도 좋습니다. 3.2%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2%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오히려 BTS가 이제 군대 간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도 좋습니다. 하이브가 3.3%. 그래 18개월이라니까. 네. 군대 가길 바랬나 사람들이? 금방 갔다. 불확실성을 해소해야지. 불확실성 네, 제거.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한 2%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리오프닝 섹터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오리온이 어제 9월달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오늘 한 2%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또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한 1%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기업은 LG화학이 한 4% 가까이 빠지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LG화학이 예전에 LG생명과학을 합병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신약 개발회사 하나를 인수했다라는 어제 샀는데 공식... 그게 악재예요? 근데 되게 평가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한국은 평가는, 뉴스에 팔아난가 예.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FDA 신약 승인까지 받은 업체를 8천억에 산 거면 좀 괜찮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출발은 좋지는 않습니다. 한 4% 가까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럼 그렇게 좋은 거 왜 팔지 쟤네들은? 상장도 돼 있다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 4% 가까이 좀 빠져 있고 LG 이노텍이 한 3% 빠지는 건 아마 이제 애플이 그 아이폰 모델 중에 아이폰 이제 약간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모델이죠. 14 중에 플러스 모델인데 큰 모델인데 그게 좀 잘 안 팔리나 봐요. 아이폰 14 플러스? 플러스. 아. 네, 프로 말고요. 이제 그냥 일반 모델. 그냥 일반이 있고 플러스가 네. 있고 프로가 네. 있나요? 프로가 있고 세 가지. 프로 이제 맥스가 있죠. 맨 위에 그 가장 큰 거. 그냥 플러스는 아마 그냥 일반 성능의 화면만 큰 거. 화면만 큰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프로랑 가격 차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냥 딱 하나 아이폰 딱 만들면 될 텐데. 아이폰처럼 모델 적은 데가 없어요. 그런가? 아 갤럭시 모델이 몇 개인데? 나 생태땅 집에 가서 고니 추가 뭐 추가 막 그래 안 가. 아이폰만큼 모델 적은 데는 없어요. 여의도 저 국회 있는데 무슨 생태땅 집에 맛있다고 갔더니 네. 생태땅은 하나 주면 될 텐데 생태땅은 기본이야. 그러다 뭐 고니 추가, 알 추가 막. 애 추가 뭐 이렇게. 그래서 됐다고 나오셨어요? 그냥 기본만 먹었지. 기본만 드셨어요? 네. 그럼 맛이 없으실 텐데. 맛이 뭐 없어 보이더라. 네. 네, 그래서 LG 이노텍 주가가 좀 빠졌고 아마 중국 쪽에 그 생산 중단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애플도 사실 3% 오르다가 쭉 밀려버린 게 이제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애플 관련주 좀 빠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한 1.7% 정도 빠지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한 신문사 뭐 기사였는데 유럽 쪽에 그 8K TV 그게 이제 아마 우리 한국 삼성전자, LG전자도 아마 수출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판매 금지될 거라는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LG전자도 약간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일단 한 1%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엔진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주가에 뭐 악영향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보합이네요.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네. 기아는 마이너스 1.3%. 네. 어제 뭐 시간의 거래에서 빠진 정도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호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어제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어제요. 예. 그 이유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 포드랑 SK 온하고 같이 합작한 그쪽에 이제 배터리 쪽에 양극재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단독으로 그쪽에 원래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쟁자가 생겨버리니까 아마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실적 좀 반영되면서 한 2% LG 화학도 양극재 하죠. 하고 있죠. 예. LG화가 이제 주로 거의 GM 쪽에 많이 하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캡티브니까 저게 네, 사실 대주주잖아요, 최대주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오늘도 위메이드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한 10% 가까이 그래서 연속해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 좋습니다. 그 자이언트 스텝도 오르고요. 또 미국의 넷플릭스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3%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드라마 제작사 좋고요. 또 네. 펄어비스, 컴투스, 뭐 JYP 엔터 같은 컨텐츠 기업들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분위기는 좀 여전히 네. 괜찮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신라젠이 한 4% 가까이 어제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한 4% 정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SE, 뭐 동국제약,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런 기업들이 한 1% 정도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기업들은 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계열들은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한 1% 좀 넘게 오른 것 같고요. 카카오 뱅크가 좀 2% 올랐네요. 뱅크가 네, 2% 오르고요. 정도. 네. 카카오 또 게임주도 있죠, 게임. 네. 카겜. 네. 갓겜은 카카오 게임은 0.5% 정도. 네. 뭐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오르긴 오르네요. 어제도 좀 크게 반등을 나오네. 해줬고 그러니까. 예. 빠진 충격은 거에 좀 비하면 뭐. 벗어나는 거는 같습니다. 어제부터는. 예. 그리고 오늘 오늘 뭐 11시에 그 남궁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알려지기는 사퇴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갓겜. 아니, 카카오 아니요 카카오 본체. 대국민 사과문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과문 발표하고 아마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러니까 이런 각자, 그림으로. 각자 대표로 돼 있거든요 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376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네. 주로 파는 거는 운수 장비 쪽이니까 아마 자동차 쪽 좀 파는 걸로 보여지고요. 화학 업종이면 아마 LG 화학을 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하고 오늘 전기전자, 철강주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들은 오늘 그 운수 장비를 또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 쪽 좀 사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전기전자는 오히려 좀 파는 것 같고. 닉스가 많이 빠지는데요. 1.36. 네, 그 미국의 마이크론도 좀 빠졌고 반도체주들이 어제 조금 일부 좀 빠진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외인은 좀 팔고 기관은 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뭐 예상들 많이 하셨겠지만 드라마가 오늘 1등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토리가 16% 오늘 급등했고 넷플릭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에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적 좋은 가입자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영우 때문이다. 오.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한국에 좀 더 줘야지. 아, 뭐 얼마 드리면 되는데 얘기해 보세요. 아니, 투자할 때 100억짜리 투자했다 그러면 200억, 300억, 300 받고 400 뭐 이렇게 해야지. 네, 아니 뭐 투자 금액 많이 늘리겠죠. 네. 네. 야, 넷플릭스 실적을 한국 드라마가 견인한다. 작년에 이제 오징어 게임 야, 이게 몇 년 전에 상상도 안 우리 넷플릭스가 우리를 채택해줬다고 막 환호하고 그랬잖아. 네. 야, 진짜 대단하다. 그죠? 진짜. 넷플릭스는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예? 3프로 TV엔 왜 연락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3프로 TV나 지구본 연구소를 거기다 장착해 버리면 한 200만 원 늘 텐데 구독자. 참 비즈니스 진짜. 아이, 그만 얘기해. 여기 해봐요. 자, 그리고 좋은 걸 알려줘도 안 하는 거 어떡하겠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라마 이제 우영우 드라마 제작사 A스토리가 한 17% 네.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좀 엔터주도 이제 BTS 좀 어떻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엔터주들도 대부분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어제 로블록스가 좋다 보니까 오늘도 NFT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주, 뭐 게임주들 다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연속해서 어쨌든 뭐 넷플릭스 효과도 있겠지만요. 컨텐츠 기업들이 지난주까지는 제일 많이 빠졌는데 이번 주엔 또 반대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 또 광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광고 관련주도 오늘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웹툰 또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도 오늘 좀 강한데 비철금속. 예, 아마 오늘 한 증권사에서 그 알루미늄 기업 하나에 대해서 좀 보고서 쓴 게 좀 있었더라고요. 좀 잠깐 읽어보긴 했는데 네.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해가지고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도 저기 들어가죠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요. 네, 양극재에 예, 들어가죠. 양극재에 들어가요. 그리고 뭐 쿠팡 관련주도 좀 괜찮고요. 2차 전지 소재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이 좀 좋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도 좀 강세 보이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좀 섹터는 일단 애플페이 관련주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들 오늘 DB하이텍,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좀 하락하고 있고 어제는 또 건설주들이 빈살만 그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도 어제는 대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조금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뭐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아이폰 관련주가 좀 좋진 않습니다. 아까 LG이노텍도 그렇고 BH 이런 기업들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폰 생산 중단 여파로 오늘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뭐 면세점도 빠지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그 JTC란 기업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고 뭐 호텔 신라나 뭐 다른 면세점은 주가는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TC 일본 면세죠. 예, 일본 면세점 그쪽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조금씩 좀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조선 그리고 일부 건설주, 애플 관련주 이런 쪽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의 섹터는 대부분 좀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터들 혹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 한두 개 좀 짚어 주시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아까 뭐 권순우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늘 그 가장 많이 나온 리포트는 이제 현대차? 엔진 충당금 그건데 이제 다들 황당하다는 좀 반응이 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삼성의 그 이문영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썼고 일단 누적으로 7.66조 원 리콜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2015년부터 현대가 6차례, 기아가 5차례 발생했는데 이게 그 엔진 평생 보증 조건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때 집단 소송 들어가가지고 현대차가 이제 그 소송을 화해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 엔진은 우리가 평생 보증해주겠다. 아 평생 네, 보증이라는 그걸 게 걸어버렸어요 조건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나온 이제 뒷순서를 잘못한 모양이구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해를 안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격적으로 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미국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아니고 평생 보증은. 네. 그래서 2020년에도 그때 추가 충당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1조, 1.3조 각각 해가지고. 평생 보증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중고차에도 다 해당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이 옵션도 알거든요. 기아, 현대 기아가 평생 보증을 해주네. 중고차 사는 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죠. 현대 기아가. 근데 어떻게 그게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 내에서 뭔가 신뢰를 주고 이 브랜드를 좀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2000몇 년도라고요? 카드를 2019년도에 합의를 2019년도에 뭐 브랜드를 알려요. 2019년도에 현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2000년도야. 아 2019년이에요? 2019년에 그때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 이 GDI 그 엔진 단 차는 평생 보증해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불안한 게 네네.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추정한 엔진 교체율이 지금 60% 정도 되니까 많이 이제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남은 건 아닌데. 현대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평생 보증에다 해봐야 몇 년 가겠냐 그랬는데 계속 가는 거지. 스스로? 요거는 그거 외에는 계속 가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판매한 모델이라고 그러더라고 2011년부터인가요? 11년, 18년 정도인데 그래서 요즘엔 또 세타 GDI 엔진이 아니라 뭐 MDI인가요? 그 엔진으로 이제 대부분 좀 바꿔서 차를 만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점점 이게 차가 노후화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예 발생하는 그냥 것 같아요. 뭐 저 그렇게 계속 끌 거면 주식 매수 청구권처럼 예? 자 결함이 있는 사람 다 갖고 와. 딱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팔 사람 중고 가격 협정 가격으로 딱 해가지고 그게 딱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싶네. 왜냐면 주주들 입장에서 뭐 예측 불가 아니야 예측 불가. 예를 들어 2점 몇천을 잡았어요. 응 그럼 이 돈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 그럼 그 돈은 그냥 회사에 쌓아두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디 은행에 맡겨서 뭐 또 이자 받고 있는 충당금 거야?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그냥? 네,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쌓였는데 이제 거기 비용이 발생하면 그걸로 쓰는 예, 거지. 그걸로 쓰는 거죠. 이제 발생 안 하면 환입을 해요, 또 오히려. 예. 그럼 지금 많이 써놨던 게 나중에 안 나가면 이익으로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건 이제 환입되면. 일회성 이익으로 다시 잡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됐던 게 신차가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중고차가 너무 많이 팔렸잖아요, 미국에서 한 2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또 했던 것 같고. 아 중고차 산 사람들은 평생 보지나 그걸 또 중고차 새롭게 산 자각하는 네. 거네. 그죠. 아니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모를 수도 있잖아. 왜냐면 네. 이게 너무 오래 몰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샀어. 이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야, 그 뭐 결함이 있어도 나 잘 탔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정프로한테 그 세타 엔진이 든 차를 샀어. 그럼 나한테 처음이잖아 이게. 네. 나한테 신 엔진이지. 평생 버리는. 아이 머리 아프네. 근데 이제 평생 보증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 아니 그럼 내가 계속해서 중고차로 한 50년 타다 물려주면 걔는 계속 타야 되겠네. 이 엔진 계속 보증해주고. 근데 미국하고 현대자동차가 오해했던 게 생각보다 미국 사람이 차를 오래 탑니다. 오래 타죠. 뭐 진짜 오래 그래가지고 타죠. 또 덜렁거리면서 계속 타던데. 또 올드카 그거 또 쭉 끌고 나오는 날도 있고 막 그래. 평균 한 19년 탄다고 하더라고요. 19년 정도. 이게 폐차할 때 그게 보니까 신차 19년. 나오고 폐차까지. 네, 19년? 네, 19년 정도. 평균이 자료를 그러면 한 찾아보니까. 3, 40년 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길긴 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중고차가 많이 팔린 것도 이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거기다 환율까지 올라가서 충당금 더 써야 되는 거고. 환율. 달러로 써야 되니까. 달러로 보상해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환율이 2020년에 1,150원인데 지금 300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당 보증이 더 나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겹쳐가지고 좀 안 좋은 좀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도 이제 뭐 이문영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과거랑 다른 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항상 적자가 났는데 지금 분기에 3조씩 버니까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이익에 아주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아니 분기에 3조 벌어서 반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라통이 그건 그렇죠. 반이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2점 네. 몇천 원. 근데 예전엔 적자 났지만 지금은 분기마다 3조씩은 좀 찍어주니까. 간만에 이익 좀 나서 좀 주가 좀 오르나 했더니 그것도 거기서 까고 있는데 기분이 매우 안 좋죠. 아유. 박병창 부장이 웬만하면 성격이 좋아가지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지? 속상했나 봐. 간만에 좀 이익 좀 나나 싶었더니만. 그래서 이제 방법은 빨리 전기차 전환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왜냐하면 전기차는 부품수가 줄잖아요. 엔진도 아예 안 들어가고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라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런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확실히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하드웨어 품질 평가 지수는 최악이래요. 자동차 회사 중에 하드웨어 자체는. 근데 품질 비용은 매출액 대비 1%밖에 안 돼서 글로벌 업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나가는 건 이제 적은데 품질 자체는 그렇게 좋은 평은 받지 못하는데 네. 이제 이 현대차 같은 품질 보증 이슈는 없는 거죠 사실상. 아니 현대차가 정몽구 회장께서 품질 경영을 선언하면서 10년 개런티 그걸로 네. 성공한 회사거든 미국에서 10년 동안 내가 개런티했는데 무상 수리 네. 그거를 해줬다고. 그래서 사실 그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네, 좋아졌었거든. 근데 그런 전통을 평생 개런티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어떻게 하겠죠. 에휴. 전기차로 빨리 갈 줄 알았나 봐요. 응? 전기차로 확 바뀔 거라고 혹시 예상하고 몇 년 있으면 다 전기차 타겠지 네. 이러면서 이제 평생으로. 이제 이러면 안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청하면 뭐 1년 2년 기다린다며. 좀 빨리. 쿠폰 하나씩 줘가지고 먼저 줘. 우선 매수. 자, 하여튼 현대차 충당금으로 2조 6천억인가요? 1조 6천억 아니에요? 1조 6천억. 1조 6천억. 네. 1조 6천. 어마어마하게 냈고요. 참 네, 맞습니다. 일 처리 하나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현대차증권의 광동진 하희지 연구원님이 뭐 최근에 도요타 이슈도 있었지만 그 일본이 왜 자꾸 한국 배터리를 이렇게 선택하나 그 자료를 좀 썼어요. 그래서 지금 혼다하고도 LG 엔솔이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일본의 상용차 업체 중에 이스주라는 회사가 있는 것 크죠. 같아요. 예, 동남아시아는 그게 거의 예. 화물차 시장 거의. 예. 근데 이 회사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엘프라는 이름의 전기 트럭에 아마 그걸 탑재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요타하고도 2차 전지 공급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2차 전지 일본의 공급망이 미국과 FTA가 안 맺어져 있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물 미국과 FTA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본은 이제 못 받는 거죠. 일본 내에서 그걸 생산. 미일 FTA가 없어요? 미국과 일본 안 돼 있어요. FTA 체결이 안 돼 있다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은 자기네 나라에서 많이 이걸 공급망을 구축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불리하죠, 한국보다는 확실히.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도요타가 올림픽 할 때 뭐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그 차를 네. 공개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아무런 뉴스도 없고 전고체 전지에 집중한다는 뉴스 있었는데 지금 뉴스가 쏙 들어갔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2030년 돼야 될 거라고 합니다. 전고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걸 하기가 되게 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더 올라가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나올 때쯤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예. 낫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도요타가 그때까지 또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급해진 거 아닌가. 이 전고체 배터리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네요. 좀 그랬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LG 엔솔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 포스코 통해서 메탈을 조달받아서 양극재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뭐 LG화학,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데랑 다 협업이 돼 있으니까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다 대응이 가능한데 일본은 파나소닉이 있잖아요. 여기가 일본의 양극재 공급사 중에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 니켈 재련 설비가 대부분 다 일본에 위치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차를 판매하는 이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할 일본이, 수밖에 없나? 예, 그 IRA 법안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앞으로 뭐 미국에 공장을 짓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아마 한국 기업들과 계속 좀 협업할 가능성이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그렇구나.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일본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올림픽 개최를 타겠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올림픽 했는지 그렇게 기억도 안 많이- 나지. 기억도 안 나면. 예. 자 올림픽 했죠. 했었지. 올림픽 했지. 그때 그 일본 동경 올림픽 전이 어디였지? 거기 딱 해가지고 아베가 슈퍼 마리오도 딱 해가지고 난리 났었지 그때. 그 영국이었나? 런던이었나 예. 그 전에가? 아니가 런던인가? 브라질인가? 브라질인가 뭐 저도 브라질이었나? 브라질 아니에요, 아, 브라질. 브라질이었나? 리오 올림픽. 응. 거기에 탁 폐막식 때 슈퍼 마리오도 있고 나가지고 그때 자기네들 기술력 다 가시한다고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차부터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차, 자율주행차 다 공개한다 그랬는데 아이고. 진짜 망해- 일본 망해버렸다. 부흥의 그냥 역사적인 현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또 아베도 고인이 되고 참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 리포트 요 정도 볼까요? 예. 네. 그리고 뭐 주 일정 같은 게 혹시 뭐 있습니까 오늘?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베이지북 발표되고요. EU에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또 미국의 식각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그리고 네네. EUV 장비죠 ASML 네. 세 개 회사가 각각 실적 발표. 실적 발표하고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